반갑습니다. 더베어맨 김준호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계한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계한기 쪽이 제로로요. 예, 이쪽 지나고 나면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계한기 쪽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고득점을 하시려면 있죠. 계한기라든지 일제강점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간단하게 나 시간 정말 없다 해가지고 예, 기본 점수만 받겠다 이러시면 계한기라든지 일제강점기 제끼고 있죠. 그 뒤에 현대사랑 나중에 군대 특수사 요것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뭐 조금만 이제 센스 있게 문제 풀고 그러면 한 60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과목 정말 잘 보면 합격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힘들죠.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국사 정상적으로 성적을 받으시려면 있죠. 그 좀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한기라든지 일제강점기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쉬워요. 근데 처음 하신 분 대부분 처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 하신 분들한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초반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차라리 그러니까 그 군대 특수사 있죠. 요 뒷부분을 먼저 보세요. 요거를 먼저 보면 요건 좀 쉽거든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국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도 학생들이 틀려주기 때문에 난이도를 안 높여요. 그러니까. 좀 되게 쉬워요. 슬슬 넘어가요. 좀 낯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계한기라든지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 공부가 좋습니다. 점수도 빨리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시고 보셔도 돼요. 근데 결국에는 있죠. 여러분이 국사 점수를 좀 넉넉하게 받으시려면 계한기라든지 일제강점기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이제 계한기였죠. 예, 그게 이제 거의 그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마 그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항일의병과 의열투쟁. 예, 우리 앞에 이제 봤을 때 그 애국개몽운동과 항일의병 두 개 라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의병항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열투쟁은 의병항쟁의 친구예요. 친구. 예. 의병 활동은 크게 보면 있죠. 얘들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개가 바로 이제 5번째 마디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보면 좀 되게 빨리 일어나요. 요건 언제 일어났냐면 3번째 마디에 일어나요. 우리 그 항일의병이라든지 애국개몽운동은 5번째 마디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만 특이하게 3번째 마디에 일어난 거예요. 3번째 우리 정말 억울한 일이 우리가 이제 분통 터질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바로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을미개혁 추진하면서 단발령 기억나시죠? 당태종 할 때 단. 예. 단발령 이것도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게 했던 거예요. 요 두 개의 사건이 맞물리면서 있죠.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해서 의병 활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금방 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고종이 이제 아간파천을 하는 거예요. 한 이에 고종이 이제 해산해 하니까 바로 해산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금방 해산됐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의병이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의병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은 왜 일어나는지 알겠죠? 을사조약이라는 정말 우리 주권 중 제일 치명적인 부분을 일본이 손이 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던 의병의 특징들 잡아야 됩니다. 먼저 의병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포인트 잡아야 돼요. 우리 을미개혁 때는 양반 유생들만이 의병장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을사 의병 때는 있죠. 유생들뿐만 아니라 있죠. 유생들은 양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의병장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애 있죠. 신돌석이가 등장합니다. 이름 딱 들으니까 평민 같죠? 예. 그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신돌석이가 이제 의병장으로 평민 의병장으로 처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생 의병장 중에서도 좀 특이한 애 있어요. 바로 최익현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최익현. 그리고 최익현 제자인 임병찬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전술의 변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의병들이 뭐 전면전 하겠습니까? 게릴라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형 같은 인물을 좀 특이해 보니까 의병 활동을 갖다 했습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의병들을 갖다 일으켰는데 이 최익형을 갖다 진압하러 온 부대가 있죠. 일본 군대가 아니라 왕의 군대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군대, 왕 밑에 있던 군대가. 그랬더니 최익현이 있죠. 감히 그러니까 왕의 군대랑은 싸울 수 없다면서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익현. 이 항복한 최익현이 일본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요. 근데 죽을 때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쥐저있게 죽습니다. 짱깨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쪽발이들이 주는 있죠. 그 물과 음식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서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서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국했던 게 최익현.
그 책형 같은 인물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보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보수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있죠. 또 보수로서 지조를 갖다 지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수하면 좀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다 떠올린 사람들 많은데 안 그래요. 원래 이제 건전한 보수는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세력들을 갖다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의 보수는 그거랑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보수하면 저도 이제 떠올리게 되면 극우 보수하게 되면 있죠. 이런 세력들보다는 뭐랄까 약간 친일파 있죠. 뉴라이트 이런 계열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가 좀 많이 변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에 이제 보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건전해야지 그 나라가 이제 건전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미의병, 정미칠조약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의병입니다. 정미칠조약 직후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죠. 그러니까 요 사건이랑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에서 우리 군대도 해산됐지 않습니까? 원래 정미칠조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차관정치예요. 차관정치. 근데 차관정치 플러스 군대 해산이 있었죠. 요때 해산된 군인이 의병 활동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병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미의병. 의병 전쟁화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정미의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미의병 때는 있죠. 의병장의 계층이 이제 다양화됩니다. 이때는 유생 플러스 평민이죠. 이때는 이제 다양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민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천민 의병장이 누구냐면 홍범도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정말 활발하게 활약하는 있죠. 대표적인 의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홍범도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출신은 이제 노비고 있죠. 나중에 사냥꾼으로서 활동하다가 의병장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병장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정미의병. 그리고 이제 정미의병 때는 있죠. 전국 각지에 있죠. 의병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3도 창의군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있죠. 서울 진공작전, 서울을 갖다 되찾기 위한 작전을 갖다 펼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갖다 펼치는 과정에서 얘들이 어이없는 짓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 1번. 국제법상 교전단체 주장. 아니 전쟁하려고 일어났으면 싸움이나 열심히 해야지. 싸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 외교관에 있죠. 우리를 갖다가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이런 편지나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짓 1번 무시당했습니다. 왜? 우리 외교권이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을사조약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어이없는 짓 2번 총사령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있죠. 작전 당일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안 와요. 안 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있죠.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막사에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총사령관의 막사에. 그랬더니 있죠. 갔더니 사람은 없고 있죠. 편지만 달랑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갖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머니 상이래요. 3년상 지대로 간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너네끼리 전쟁해라 이러면서 가버린 거예요. 이인영이.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허위라는 그 부사령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 작전 서울진공작전을 펼친 거예요.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작전 당일날 총사령관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기 완전 땅바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패했던 그 작전이 서울진공작전. 이때 실패하면서 의병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지냐면 있죠. 그 지리산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호남의 지리산이 있죠. 호남 지리산 일대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다 모인 게 아니라 뿔뿔이 호남 지역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의병 활동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일본 애들 쪽에서는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 호남 지방을 쥐잡듯이 의병들을 갖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한반도 쪽에서는 의병 활동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해주 있죠. 연해주로 이동하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갖다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의병 활동의 역사예요. 을미의병이 초기에 되게 이제 좀 일찍 일어났고요. 나머지 을사, 정미, 호남의병 요런 것들이 5번째 마디에 일어납니다. 호남의병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요 2개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좀 선구적인 의병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의혈투쟁. 이건 뭐냐면 있죠. 열받지 않습니까? 일본 하는 짓 보면 다른 사람을 때려잡거나 아니면 내가 자결해버리는 요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있는 애들이죠. 예, 있는 분들이죠. 애들이 아니라 바로 을사조약 때 자결했던 사람이 민영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결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 아니면 친일파들을 갖다가 때려잡지 않은 애들이 바로 오족 암살단이 있습니다. 나철 요 사람 알아주시면 좋아요. 나철은 누구냐면 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오족 암살단에서도 꽤 유명한데 나중에 대종교라는 우리 이제 민족 종교로 갖다 창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대종교가 나중에 독립운동에서 되게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북간도란 지역에서 있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 때는 있죠. 요 해산된 군인의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 있잖아요. 1910년 있지 않습니까? 1910년. 그때는 그 황현이라고 있어요. 황현. 황현이 또 그 우리나라 빼앗긴 것에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름에 환자가 들어가 있어요. 환자. 민영환이죠. 박승환. 돌아갈 환자.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환현. 원래는 황현인데 그냥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환현. 이런 식으로. 장인환 있죠. 장인환은 스티븐스를 갖다 당으로 돌려보냅니다. 스티븐스 기억나시죠? 스티븐스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고문 정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외교 고문으로 왔던 그 스티븐스예요. 그러니까 스티븐스. 그 다음에 안중근이 이등방문, 얘가 이토히로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활동들이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있죠. 메가타 화폐정리사업과 국채보상운동, 요거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타라는 한일 1차 협약에서 메가타가 이제 재정고문으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조선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활동이죠. 그러니까 화폐 정리 사업을 갖다 하게 돼요. 했던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냐면 기존에 조선에서 쓰던 화폐들이 있죠. 상평통보라든지 백동화 같은 거 있었어요. 요거를 갖다가 일본 화폐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있죠. 얘들이 그러니까 상평통보와 백동화 우리 돈을 갖다 일본 돈으로 교환을 해주긴 해주는 데 있죠. 이걸 갖다 정상가로 교환을 안 해줬던 거예요. 화폐를 갖다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고 있죠. 상품은 100% 교환을 해줘요. 근데 중품은 절반만, 그리고 하품은 아예 가치를 갖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화폐를 갖다 거의 하품을 갖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내에서 제일 돈이 많은 세력들 누구 있었어요? 국내은행이라든지 국내 상고업자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몰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 경제권을 갖다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갖다 치르다 보니까 국내에서 돌아가는 돈은 줄어들어요? 아니면 늘어나요? 줄어요? 늘어요? 아니 기껏해야 100% 교환이에요. 정가 교환이고 어떤 거는 아예 가치를 갖다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가는 화폐가 팍 줄어버립니다. 전황현상. 전황은 화폐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관 도입. 이 사업, 화폐 정리 사업을 갖다 시행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근대 사업을 갖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일본이 있죠. 우리한테 빚을 갖다 지워버렸던 거예요. 차관. 차관은 국가 간의 빚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관 도입을 갖다 빌미로 해서 일본이 우리 재정권을 지네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돈 못 갚으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국채보상운동. 요걸 주도했던 인물이 양기탕 서상돈이에요. 우리 애국개몽운동 그 단체들 활동 볼 때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대한차강에도 보셨고 나중에 신민회도 요거랑 이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국채보상 운동을 갖다 보시면 있죠.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대구에 시작했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원래 이런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나면 원래 상식이라면 어디서 일어나는 게 상식이에요? 서울이죠. 그러니까. 근데 시작이 서울이 아니라 대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했다면 이건 특징이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될 때는 서울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조금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상돈이 대구에서 시작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요 3번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국채보상에 참여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나? 금주구면, 빈역, 가락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층민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부자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요거 말고 나중에 그 일제강점기 때 가면 물산장려 운동이 있거든요. 요것도 보면 하층민들, 서민들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 이거랑 또 비슷한 운동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있죠. 부자들 금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안 내놨어요. 얘들은 금 가지고 차익을 갖다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요런 성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실패했습니다. 일진회라는 단체, 우리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요게 방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기탕을 갖다 횡령, 모은 돈을 갖다 지가 지 마음대로 썼다면서 양기탕을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했던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상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거 꽤 자주 나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육군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쫙 보고 있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쭉 있죠.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설명했고 대안의표 가볍게 봐주세요. 요건 솔직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예, 문제 내신 그 교재를 만드신 분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일의병 쪽 보세요. 그러니까 을미의병부터 해서 을사의병, 정미의병 나오고 호남의병은 안 들어가 있죠. 호남의병은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을미의병부터 을사, 정미의병 특징들 서로 세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9번을 갖다가 이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열강의 침탈과 사회 경제적 변화. 이제 개항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 경제적 측면의 포커스를 갖다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조약, 조일소조교, 조일무역규칙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뭐 불평등조약, 치해법권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본 상인들의 개항장 진출 뭐 이런 것들은 뭐 뻔한 얘기고 그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면지품과 조선의 원자재의 중개 무역으로 이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면 교환 시스템이라 해서 있죠. 우리 쌀과 영국산 면을 갖다 교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줍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중들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 쌀이 빠지면 우리 쌀값이 올라요, 내려요. 쌀값이 올라가게 되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간의 수공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원래 면포 같은 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질이 좋고 더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간의 수공업도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민중들이 일본 애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몰락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기 우리 민중들이 일본 하면 그렇게 이를 빠득빠득 갈았던 거예요.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민중들 맨 먼저 뭐부터 불태웠어요? 일본 공사가. 예,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무역의 변화. 조총상면 수륙 무역장정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방공령을 한번 볼게요. 방공령. 예, 방공령 같은 경우는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마디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디.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그 조총상면 수륙 무역장정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랑 청나라 상인들이 그러니까 조선 내지로 침투할 수 있게 된 이유로 있죠. 그 사이에 여기 한 10년 정도의 공백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의 공백 상태에서 이런 발포가 됐던 게 바로 방공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공령은 실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효.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이 우리한테 방공령을 갖다 줄 때 있지 않습니까?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방공령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라 했는데 있죠. 우리가 좀 한 달 전에 미리 발표를 하고 일본한테 미리 일본한테 얘기를 해도 일본 애들은 우리 못 받았는데 우리 받은 지 18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결국 이제 배상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중에 방공령 선포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상해사 설립 때 있죠. 상해사 설립. 상해사 설립은 뭐냐면 일본 애들과 청나라 애들이 역시 이쪽이에요. 이쪽 공간. 청나라 애들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우리 내지를 갖다 침투하다 보니까 있죠. 우리 그러니까 그 중개상인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중개상인들이 단체를 갖다 회사를 만들어서 저항을 했던 게 바로 상해사입니다. 상해사. 그 다음에 열강의 이권 침탈은 우리 뭐 철도로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운 영원히 일찍 철들다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그 내용을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예. 그리고 요게 연결이 돼서 국채 보상 운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까지 이제 우리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이제 그 오늘 수업을 갖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있죠. 요거는 이제
문제 자체로서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우리 신문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한 요 정도 내용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 신문들, 유명한 신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번 독립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신문,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신문이에요. 이건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이 보시면 영문과 한글로 간행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만들어진 순한글 신문인 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신문.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성신문. 요거는 이제 유명한 게 을사조약에 저항했던 있죠. 반대했던 있죠. 그 장지연의 신야 방송대국 있죠. 요게 실린 걸로 유명합니다. 국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신야 방송대국. 예.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장지연이 이때만 해도 열렬한 애국지사였는데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동안 신야 방송대국이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 또 이제 역사학계를 갖다 또 이제 친일파들이 구구 계열이 또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요. 신야 방송대국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이제 베델과 양기탁에 의해서 발행되었고 국채부상운동도 지원하였다. 대한매일신보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신문만큼 중요한 신문이에요. 이게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냐면 신문사 사장이 베델이에요. 베델이 국적이 영국이에요. 미영일에서 일본이랑 영국이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 사람을 갖다 일본이 있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이 시기 때 있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5번째 마디야. 그 다음에 만세보, 이거는 이제 천주교 기간지입니다. 천주교 기간지. 천주교 기간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천도교예요. 천도교는 이제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이 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냐면 동학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진회라는 친일단체 들어보셨죠? 일진회가 동학에서 나온 거예요. 동학에. 그 손병이라는 3대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잠시 아파서 요양차 동학을 갖다 떠난 적이 있어요. 이때 돌아와 보니까 있죠. 일진회가 동학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있죠. 변절하지 않은 세력들을 갖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종교로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도교예요. 그러니까 그 천도교의 기간지가 만세보. 천주교의 기간지는 경향일보라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혹시 신문이 뜨더라도 있죠.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구국운동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보시면 그 시전상인 황국중앙총상회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안의 황무지 개강권 반대운동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관 제공 물산장려운동 차관 제공 물산장려운동 요거는 일제가 차관 제공을 하고 그거를 빌미로 우리 국가의 경제권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했을 때 저항했던 거는 물산장려운동이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이랑 물산장려운동이랑 꼭 잘 구별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무조건 물산장려운동 하면 그 오답을 갖다가 국채보상운동에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물산장려운동.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요 두 개를 갖다 바꾸고 나오니까 항상 요 물산장려운동이라든지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를 갖다 더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협회, 러시아의 이권 침탈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단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결사 1907년 양기탁 이승훈 안창호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 바로 신민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민회와 관련이 없는 것은 2번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주 나오죠. 요것도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바른 걸로 고치면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을 바꿔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한말 애국계몽단체 중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한 신민회 활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신민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보시면 4번이 정확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1번은 보안회, 그리고 2번은 대한차강회, 그 다음에 3번은 헌정연구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직 꽤 많이 남았죠. 네. 다음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105인 105인 사건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제 신민회죠.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죠. 옳지 않은 것.
입헌 의회 제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공화제, 최초의 공화제 주장. 그 다음에 다음 단체는 황무지개항권 저항 보완해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기와 같은 활동을 한 단체와 거리가 먼 것은 자강운동, 국권회복운동, 그리고 교육과 산업진흥, 애국계몽운동단체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요? 황국협회입니다. 황국협회. 황국협회. 그리고 황국협회는 뭐 했던 단체요? 기억나세요? 황국협회 같은 거는 보부상 단체로 써있죠. 나중에 그 독립협회를 갖다가 해산시킨 이런 단체예요.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은 있죠. 독립협회 있지 않습니까? 독립협회 계열에서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독립협회 계열은 의병활동이 아니라 그 애국계몽운동으로 연결돼서 간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료의 내용으로 미루어 오른 것은, 사료를 보니까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단체와 관련된 사료입니까? 자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은 그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부강한 전도를 발할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은 교육을 진정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한자강입니다. 대한자강에. 그러면 이제 대한자강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의 정신이 계승되었다.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애국계몽운동의 시작을 갖다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갖다 거쳐서 이쪽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초의 그 민중과 정부 관리층이 결합된 최초의 자강개혁 운동이다. 이거는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수적 유생층의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요거는 이제 의병 활동이랑은 더 관련이 깊죠.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발하여 전투적 성격을 띄었다. 이거는 정미의병.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3번. 요거는 이제 무슨 운동일 것 같아요? 무슨 운동? 바로 이게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없는 거, 국채보상 기성에, 뭐 이름 딱 들어보니까 관련이 있어 보이죠. 대한매일신보 지원해줬다고 했죠. 대구에서 쌍동 관련이 있죠. 독립협회는 이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는 팁, 정말 기본적인 팁인데 여러분 그래도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 사료를 주면서 이거와 관련이 없는 것 고르라 하잖아요. 근데 사료를 딱 봤는데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것 고르라고 하면 세 개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 개나 선지를 갖다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주인공, 박스에 나 있는 주인공이 있죠. 엄청 유명한 애라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애. 분명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서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뭔가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애인데 하나만 뭔가 이질적인데 그 애를 갖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제 시험 칠 때 여러분들 한두 문제 정도는 이 팁을 갖다 이용하면 한두 문제 정도는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꼭 챙겨서 가세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학생들이 잘 못 써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일제의 차관 제공에 의한 경제적 예속화 정책의 저항.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금운동, 금융운동, 부녀자 호응 맞고 서울에서 시작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일제에 탄압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틀렸대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갖고 경제적 구구운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을미의병과 정미의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을사의병이죠. 이 을사의병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인석, 이송은 을미의병이에요. 을미의병. 최익현이 을사의병이요.
최익현이 민비랑은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최익현 같은 경우는 원래 있지 않습니까? 을미의병 때 일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민비가 죽어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좀 꽃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이제 최익현 같은 경우는 을사을병이에요. 을사을병.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발해서 일어난 건 정미의병이죠. 그 다음에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거는 을미의병. 신돌석 4번 바로 이제 이게 을사을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 체결 후 의병들의 구국항쟁이 전국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 을사늑약 체결 후 전국적인 의병으로 확대되는데 배경이 된 사건은 단발령은 을사조약 이전이죠. 바로 을미의병의 배경이고 고종의 강제퇴위 이거는 막고 있죠. 그 다음에 군대해산 요 두 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3번. 그 다음에 구한말 항일의병의 두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을사조약 후 의병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신돌석 등 평민의병자 막고 있죠. 그 다음에 항일투쟁, 항일투쟁이니까 바로 이제 애국개몽운동과 항일의병 두 개를 갖다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정미의병 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의 전쟁화 계기가 됐다 맞고, 보안에는 황무지기관권 반대 성공 맞고, 신간에는 비밀결사 공화정 요까지 맞고,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맞다. 다 맞네. 답이 없죠. 자세히 보세요. 4번에 보니까 신간이에요, 신민이에요. 민간이라고 했죠. 신민회와 신간을 갖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다음 인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는, 이제는 보니까 무슨 단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바로 이제 신민회죠. 그러니까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물산 장려운동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20년대. 그 다음에 그 여학당 배제학당,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바는 없는데 있죠.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신민회 계열의 학교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계사 태극서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원래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신흥무관학교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셔도,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디귿, 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권수호운동의 두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단체가 아닌 것은 위정척사운동이 의병활동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개화사상에 연결된 게 애국개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애국개몽운동과 관련 없는 거는 바로 친일단체인 일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이네요. 위정척사론의 전개 과정이다. 시기를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우리 위정척사론의 시기가 1기, 2기, 3기가 있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 싫다는 거예요. 쟤들 상대도 하기 싫다는 거죠. 쟤들 오면 무조건 죽이자는 거예요. 척화주전론. 초죽이다, 척화주전론. 뭔가 발음 비슷하죠. 되게 과격한 어휘이긴 한데 척화주전론이랑 뭔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정척사론 2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민비가 나중에 개항할 때 외양일체론. 그 다음에 세 번째 3기가 뭐예요? 조선책략에 반대한 영남만인소. 그 다음에 요런 흐름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항일의병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1번 항일의병이 일어난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르면 명성황후 시위와 단발령 실시 한가하여 일어났다. 바로 을미의병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고종의 강제퇴기와 군대해산, 정미의병, 외교권 빼앗기고 통감부 설치, 이거는 을사의병. 시간적 순서로 보면 A, B, C가 아니죠. A, C, B죠. 그러니까 가는 틀리고, 그 다음에 나번 B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번 C의 의병 때 평민의병 신돌석 등장 맞죠. 그 다음에 C의 의병은 B에 비해서 전투력이 강화됐다 아니죠. 그러니까 B가 더 강하죠. 왜 그러냐면 군대에 산다면서 해상군이 합류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계량기를 갖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이 많진 않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를 갖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결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단원 다음에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넘기고 나면 이제 쉽습니다. 현대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군대 특수사 갈수록 쉬워져요. 이상하게. 예,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